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지금 제가 올 3월 1일부로 울산대학에서 부산대학으로 옮겼는데요. 본 연구는 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일이 울산대학교에서 진행이 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SK 에버텍에서 막대한 자금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폴리유레세인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폴리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폴리유레세인을 연구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주로 그 원료로 쓰시냐면 PTMEG라 해서 폴리 THF, 그러니까 THF를 중합한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폴리유레세인 폼을 만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로 실험실에서는 사다가 연구를 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지금 100% 국내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KOH라는 가장 간단한 호모지니어스 촉매를 이용한 폴리올이 100%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학생한테 준비를 시켜놓고 예습을 미리 많이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 폴리올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그 미케니즘을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KOH 촉매를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타터로서 이것은 현재 여기 그림에 보여준 것은 바이펑셔널 스타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개는 SH라고 쓰는데 이것은 OH 하이드록실 OH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스타트가 예를 들면 펑셔널리티가 3인 경우에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지는 폴리올은 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요거 같이 펑셔널리티가 2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폴리유레세인 서머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미케니즘은 이와 같이 간단히 에나이오닉 리모핑 미케니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KOH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간단한 베타 하이드라데이션이나 이런 게 돼가지고 끝에 한쪽에 N이 있고 다른 쪽에만 올이 있는 이런 모놀,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우리는 모놀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놀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모놀의 함량을 보시면 내용이 조금은 지금 우리가 연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학문적이 못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좀 더 연구가 되면 좀 더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연구는 세계 어디에서도 학교에서는 연구를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요즘에는 점점 왜 그런지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벤셔널 폴리올이라는 것은 KOH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고, 지금 최근에 아코라는, 지금은 바스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코라는 회사에서 이같이 이제 어떤 DMC, 그러니까 더블 메탈 시아나이드의 약자인데 어떤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서 촉매를 사용하면 분자량이 증가하면 폴리올 모놀의 함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분자량이 증가하고 상관없이 거의 폴리올의 분자량에 상관없이 모놀의 함량이 거의 일정하다 하는 그런 발표가 199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연구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컨벤셔널 폴리올에 비해서 이와 같은 폴리올의 경우에는 그 물성이 SS 커브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컨벤셔널 폴리머, 지금 컨벤셔널 폴리올을 가지고 만드는 서머플라스틱의 SS 커브를 보면 이와 같이 아주 간단한 커브를 보인 반면에
지금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촉매를 이용해서 제조된 이런 폴리어의 경우에는 거의 뭐 퍼펙트하게 다른 그런 물성을 보인다.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폴리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PTMEG에 비해서 오히려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오히려 PTMEG에 비해서 많이 나타난다. 또 잘 아시다시피 PTMEG하고 폴리올의 가격을 지금 차이가 한 3대1, 4대1 정도 납니다. PTMEG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과연 간단한 폴리오를 가지고 PTMEG에 육박하는 그런 물성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아마 그런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지금 요즘 나오는 특수 섬유다 뭐 여러 가지 특수 소재 섬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이런 종류의 폴리오를 이용하는 폴리머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서 이제 지난 1년간 연구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DMC라고 해서 더블 메탈 시아나이드 캐탈리스트를 보면 다행히 이것이 지금 이 촉매는 원래는 물질을 이제 우리가 촉매를 개발하다 보면 물질 특허를 굉장히 고려하게 되는데 이게 다행히도 이 물질 이런 포뮬러를 갖고 있는 물질 특허는 1960년대 63년인가요? 정확히 하면 63년도에 제너럴 타이언과 어디서 이 용도의 촉매 말고 다른 용도의 촉매로 이것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익스파이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손쉬운 그런 과제가 되는데 왜 이게 학교에서 연구를 안 하게 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염이 전혀 물에 어떤 솔벤트에도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캐피탈리제이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저희가 주로 여기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는 징크하고 코볼트를 이제 주로 1차 연도에서는 타겟 메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엘코볼은 요런 컴플렉스가 잘 형성이 되도록 돕는 어떤 컴플렉싱 리전트로 엘코볼을 사용을 했고 더 한 가지 요 세 가지만을 하면은 이것은 이미 그 아토나 이런 데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의 촉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나머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크리스탈리진 메셔드라든지 어떤 피지컬 메소드 첫 번째는 피지컬 메소드를 달리하는 거, 두 번째는 케미칼리 이런 컴플렉싱 리전트를 바꾸는 방법.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컴플렉싱 리전트를 달리해서 이것의 이 촉매의 구조를 좀 바꿈으로써 좀 더 훌륭한 촉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초보적 단계의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컴플렉싱 리전트 이것은 뭐 지금 이 그림은 혹시 남의 회사에 지금 이미 특허가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별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 컴플렉싱 리전트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일단 그 촉매 지금 이미 아코에서 개발이 된 그런 촉매를 이용해서 이것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프로필렌 악사이드를 중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의 중합 온도는 105도에서 중합을 실행했고 이 중합 방법은 세마이 배치 스타일의 중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중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프로필렌 악사이드를 공급해주는 그런 세마이 배치 타입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중합을 스타팅을 했어도 지금 거의 한 3시간 그리고 5시간 정도 중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상태를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주 전공이 지그러나하고 메탈로센 촉매인데 이 메탈로센 촉매에도 이런 현상이 가끔은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소위 인덕션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제가 그 편의상 이것을 인덕션 피리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의 피리어드가 굉장히 길다. 이게 만약에 상업화됐다고 상상을 해보면 5시간 동안 반응기 켜놓고 가만히 놔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아무리 활성이 우수하고 물성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길어가지고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언뜻 봐서도 금방 설명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지금 촉매의 pH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인 반면에 이것은 이 촉매 자체가 녹지 않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의 경우에는 촉매 이론을 간단히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이 촉매를 아주 마이크로하게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그게 활성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시도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의 빨간색 기존의 방법인데 빨간색에다가 그냥 그라인딩을 해봤습니다. 그라인딩을 해봤더니 약간의 효과가 있긴 한데 그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컴플렉싱 리전트로 그러니까 컴플렉싱 리전트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아까 눈여겨보실 것이 여기 인덕션 피리어드를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덕션 종래에 지금 가장 좋다고 발표된 그런 그 총매 공정으로 보면은 미니멈이 200분 이상인데 지금 저희가 개발한 그런 총매의 경우에는 총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못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 이하 어떤 것은 거의 시작하자마자 중합이 되는 이런 상황에 어떤 총매 공정을 갖다가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관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중합 원도에 따라서도 이것은 뭐 이제 키네틱적인 상황이니까 키네틱적인 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합 활성화는 빨리 된다는 것은 그런 사실로 그대로 나타났고요. 참고적으로 총매 캐릭터라이제이션 한 것을 잠깐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금 이 맨 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총매를 만들기 위한 프리커서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커서에 보면은 시아나이드기가 있는데 시아나이드가 이쪽 장파장 쪽으로 시프트가 대부분 일어난 것으로 봐서 컴플렉스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카를 찍은 결과가 있는데 이 에스카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에스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저기 퀄리터티브뿐만 아니라 퀀티터티브, 즉 총매에 들어가 있는 CO의 양과 징크의 양,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카본, 나이트로젠, 그다음에 악시전 이 양을 측정하는데 물론 정확한 에스카가 정량 분석에는 정확치 않지만 그 에러 레인지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치 비교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량 분석을 하는데 이것을 사용했고 지금 현재는 이것에 슬라이드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정성 분석으로부터 이게 구조를 우리가 어렴풋이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어떤 그 캐릭터리션 결과를 이 구조에 꽤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메탈 시아나이드가 지금 혹시 메탈 1하고 메탈 2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한 징크하고 코발트 징크가 이게 이와 같은 탄상 구조 헤드럴 스트럭처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에스카 에스카의 그 스캔으로부터 이런 OR이라든지 또는 징크하고 나이트로젠의 반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한 여러 가지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 같은 구조로 지금 추정을 해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으로 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게 활성을 지금 아까 제가 중합 속도 커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활성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105도씨에서 랩 리액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경우에는 너무 빠르면 뭐 160도까지 온도가 치솟아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중합 활성을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총매는 중합 활성을 오히려 낮추는 것이 중요하지 높이는 것은 더 이상 높여가지고는 현장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할 정도로 활성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폴리올에 아마 물성 쪽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성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총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지금 PTMEG에 비해서 폴리올이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을 크게 높이면 PTMEG의 물성이 나오는데 분자량을 높이다 보니까 모놀이 자꾸 증가해서 결국은 그거 따라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모놀의 함량을 줄이면서 분자량을 높이면 이것은 PTMEG를 능가하는 그런 물성이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언세트레이션이 아까 한쪽은 N이 있고 한쪽은 Ol이 있는 모놀의 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 이런 DMC10이라든지 DMC8이라든지 이것은 약어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종매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 이제 아까 그 첫 서두에 보여준 SS 커브가 그것의 모노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0.005 수준인데 저희가 개발한 것은 어떤 것은 0.002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총매들이 더더군다나 중압 온도에 상관없이 거의 상관없이 일정하더라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것을 1년차 연구 과제에서는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마침 정말 잘 쳐주잖아요. 수준의 어떤 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지금 출하를 해서 아마 곧 좋은 학문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